한 젊은 여성이 본인이 지금 수면제 정도를 다 먹었다. 네, 계속 위험한 상황이에요. 네, 말이 계속 어눌해지는 것을 저도 옆에서 이제 전화를 들으면서 네, 벌써 새로운 한 해가 이제 시작되었다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저번 한 해는 코로나의 한 해였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많이 공감하실 텐데요. 나의 질병이 우리 타인과 맞닿아 있다는 것이, 그리고 또 타인의 죽음이 나의 죽음과도 또 나의 질병과도 연관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이 두려움으로 느껴지는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죽음에 대한 공포는 누구에게나 다 자연스럽고 또 모든 인간에게 있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이 생을 열망하고자 하는, 이 생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본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공포나 두려움, 또 외로움과 우울과 같은 이런 감정들이 너무 커지게 되다 보면 그것들이 오히려 우리의 삶을 공격하는 그런 경우도 있게 됩니다. 참 안타깝고도 무서운 그런 일이죠. 그래서 오늘은 특별하게 홀로 힘든 마음, 또 어려운 시기를 보내시는 분들, 또 공포와 두려움, 그리고 또 외로움과 이 지친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한 한 단체, 또 한 기관에 대해서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네, 서요한 목사님, 서요한 소장님 이 자리에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부천 생명의 전화 서요한 목사입니다.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얼굴만 봐도 너무 즐거워서 이렇게 웃음이 나오는데요. 그러면 생명의 전화를 소개하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 서요한 목사님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좀 소개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소개를 한번 제가 해드리면, 우리 감리교 신학교 대학원에서 상담 심리를 전공하시고 지금은 부천 약대 감리교회 곳에서 이제 부교육자로 사역을 하면서 아동부 담당하고 계시고, 또 동시에 생명의 전화, 부천 생명의 전화 소장으로 정말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고 계시는 우리 서요한 목사님이십니다. 맞죠? 네, 감사합니다. 네, 뭘 감사합니까? 정말 많은 사역을 지금 하고 계신데, 오늘 저희 신앙 서점에 이렇게 모신 이유는 생명의 전화, 특별히 그 사역에 대해서 조금 심도 있는 그런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모셨습니다. 이미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리고 아직 잘 그 사역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이 생명의 전화 사역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먼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기관이고 또 어떤 단체인지 잠깐 설명해 줄 수 있나요? 네, 이 생명의 전화가 최초로 설립되게 된 계기는 호주 시드니에서 알렌 워커라는 목사님께서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전화는 많은 빚을 지고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던 로이 브라운이라는 이 청년이 자신의 어려움과 또 힘듦을 토로하기 위해서 목사님에게 전화를 드렸고, 일종 상담을 받고 또 목사님께서는 조언을 해 주었지만 다음 날 아침에 들려온 소식은 이 로이 브라운이라는 청년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을 알게 되고, 이 알렌 워커 목사님께서 좀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그 이후에 또 새벽에 어떤 여성의 전화를 이 알렌 워커 목사님이 받게 되었는데, 이 전화를 받고 목사님께서는 이 로이 브라운이라는 청년의 이 일을 생각하면서 이러한 비극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성심성의껏 또 상담을 하고 또 고민을 들어주고 1시간여 전화 상담을 이어가게 되었고, 그 다음 날 이제 그 여성이 목사님께 찾아와서 자신의 그 어려움 이야기에 깊이 경청해주고 또 공감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인사를 하러 왔다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렌 워커 목사님께서는 전화 상담을 통하여서 많이 힘들어하는 주위의 사람들을 돌볼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전화 상담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고, 네, 이 사역이 1963년 3월 호주 시드니에서 시작이 되어서 이제 각 도시로 전파되고 또 세계 각국으로 전파되는 확대되는 그런 중요한 사역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전국으로 호주에서 전국으로 먼저 확대가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확대가 되었겠죠, 그죠? 네. 그런 가운데 그러면 이제 궁금한 점은 우리나라에 이 생명의 전화가 언제 들어왔게 되고 또 그 사역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국내 사역은 이영민 목사님으로부터 1976년 9월 1일에 도움은 전화처럼 가까운 곳에라는 이러한 슬로건을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되었고 서울의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처음 창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에 지금은 18개 도시에서 생명의 전화 센터가 운영되고 있고요. 이 센터들을 통하여서 그 처음 알렌 워커 목사님이 생각하셨던 그 전화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부천 생명의 전화는 1992년도에 설립이 되어서 올해로 28주년을 맞이하게 되었고 감리교 목사님들을 이 기점으로 해서 중심으로 해서 설립이 되어서 지금 감리교 파송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2016년부터 이 생명의 전화에서 일을 하게 되었고 2019년도에 소장으로 또 임명이 되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18개 도시에서 생명의 전화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계속 그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 건가요? 네, 전국 18개 도시에서 생명의 전화가 기관들이 세워져 있고요. 그 18개는 이제 연맹으로 같이 뭉쳐져 있어서 매년 연맹 모임을 진행하고 있고 또 실무자 연수 등 여러 가지 서로 협력하기 위해서 계속 돕는 관계로 지내고 있습니다. 네. 그럼 기본적으로 생명의 전화는 어쨌든 기독교 단체인 건가요? 그렇죠. 첫 이념적으로. 시초가 목사님. 네, 호주 시드니의 알렌 워커 목사님으로부터 네, 기독교적인 정신으로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도록 이런 좁은 사역들을 이제 감당하고 있는 그런 기관이네요. 쓰러진 사람들을 일으키는 그러한 일들 그리고 또 그들을 돕는 일 이게 정말 성경적인 일 또 예수님께서 정말 하신 그런 사역이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면 이제 조금 더 한 발짝 들어가서 이 생명의 전화가 지금 하고 있는 중점적인 사역은 어떤 것이 있을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전화 상담. 네, 전화 상담이고 또 이 전화 상담을 할 수 있는 상담사를 양성하는 교육. 이 네,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부천 생명의 전화는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 전화 상담사, 이 봉사자를 모집하고 또 18주 50시간에 걸쳐서 교육을 받게 합니다. 이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터전에서 자살 예방 게이트키퍼 역할을 또 감당하게 되고요. 그뿐만 아니라 저희 상담실에 와서 전화 상담을 통하여서 또 죽어가는 영혼들, 또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상담해주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개의 전화기 부스가 있는데요. 이 한 대의 전화 부스를 운영하기 위해서 한 달에 한 100여 명의 봉사자가 필요하고 한 달에 100여 명? 네, 한 달에 100여 명의 봉사자가 필요하고요. 한 번 봉사할 때 3시간씩 봉사로 1일 5교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24시간 365일 전화 상담 봉사를 이어가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이런 교육을 하고 있고 봉사자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네. 봉사자 양성과 또 그들 이제 상담원들을 통해서 자살에 대한 충동을 느끼시는 분들 혹은 뭐 이렇게 우울증을 겪고 계시는 분들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을 주시는 분들을 양성하고 또 그들이 실제적인 사역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시다는 거 맞죠? 그렇습니다. 삶에서 이제 본인이 자살 예방 게이트키퍼 역할도 하고 또 이렇게 전화 상담을 통하여서 또 직접적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을 상담해주는 아주 귀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00% 봉사 정신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부천생명의 전화도 실제적으로 한 100여 분이 지금도 봉사를 하고 계시고 있다는 거예요? 네, 저희 회원들은 한 100여 분 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좀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잠시 휴식기를 가졌다가 다시 보수 교육을 받고 또 전화 봉사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고, 네,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또 봉사를 할 수 있도록 네, 같이 협력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게 전화라고 하는 게 사실 이렇게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일이다 보니까 또 요즘에는 장점이 되기도 하겠지만 비대면으로 얼굴을 안 보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좀 불편한 점들 혹은 이제 그분들이 일선에서 받는 어떤 스트레스나 이런 어려움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전화 상담원에 대해서 폭언이나 뭐 이런 안 좋은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요즘 많이 줄었다고 하지만 그런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런 어려움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뭐 어려움에 대해서 좀 소장님으로서 느끼시는 점도 있을 텐데. 전화 상담을 이제 봉사하고 나오시는 분들이 이제 참 어려움을 토로하고 또 자기가 참 봉사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라고 또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100통화 중에 한 통화가 자살을 생각해서 전화하는 통화라고 저희가 통계가 나오고 있고요. 그 한 통화를 받기 위해서 또 여러 전화를 상담 봉사원들이 받고 있는데요. 이 다양한 전화들 중에서는 뭐 우울한 전화도 있고 또 어떤 일반적인 고민을 이렇게 얘기하기 위해서 전화하는 것도 있고 또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비방하거나 또는 성희롱하거나 아니면 반복적으로 전화하는 그런 다수의 전화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받으면 상담원들이 상당히 힘들고 네, 피로감을 느끼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화 상담원들이 지속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이유는 누군가를 진정으로 상담해 줬을 때 참 감사하다. 당신의 이 상담 때문에 이야기 때문에 내가 힘을 얻었다. 또는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렸다라는 그런 피드백 또 이야기들을 듣기 때문에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전화 상담할 수 있는 그 에너지와 힘을 얻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이 100통 중에 한 통화를 정말 받기 위해서 그 한 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한 어려움들을 다 감내하고 이런 전화를 받고 계시고 일선에서 부딪히고 계신다, 싸우고 계신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소장님이 이제 그곳에서 이제 사역하시면서 어떤 자살을 실제적으로 예방했던 그런 사례들이 있으실까요? 여러 가지 사례들이 기억에 나는데요. 작년 2020년도 2월에 있었던 전화 한 통화는 한 젊은 여성이 본인이 지금 수면제 정도를 다 먹었다. 죽기 위해서 먹었다. 나는 너무 힘들고 더 이상 살아갈 이유를 모르겠다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 받으신 이 상담원들이 상당히 당황했지만 빠른 조치로 119와 112에 신고를 해서 위치 추적으로 이제 출동을 하게 된 그 상황인데요. 이 이제 젊은 여성은 계속적으로 정신이 혼미해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네, 계속 위험한 상황이에요. 네, 말이 계속 어눌해지는 것을 저도 옆에서 이제 전화를 네, 들으면서 느낄 수 있었는데 저희 상담원 선생님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나이는 어떻게 되세요? 위치, 집은 어디세요? 주소가 어떻게 되세요? 계속 이렇게 물어보면서 이제 우리가 빨리 도움을 주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간신히 그 주소를 알게 되고 그 주소를 네, 112랑 119에 알려주게 되고 이제 그 119와 119도 찾기가 상당히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게 네. 대략적인 위치만 알지 네. 주소를 모르니까. 네, 그 위치라는 것은 알지만 그곳이 정확하게 이 집인지 뭐 그쵸. 여러 집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결국엔 막 두드리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밖에서 두드리는 소리가. 네. 그래서 경찰이 이제 문을 따고 들어가서 직접 이제 저희랑 통화를 그 자리에서 했는데 진짜 수면제를 먹었고 지금 정신이 혼미한 상태로 쓰러질 것 같다. 그래서 네, 그 응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했다라고 이제 저희가 피드백을 받았고 생명엔 지장이 네,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라고 또 연락을 받았습니다.
실제적인 세이프, 네. 그 중점적인 또 사역이 이루어졌던 순간인 것 같네요. 정말 일선에서 생명을 위한 그런 사역들을 했던 또 생생한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에는 또 이 신조어 중에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또 우울증이나 또 정신적인 질환들을 호소하는 그런 많은 분들이 지금 생기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장에서 또 이렇게 일을 진행하시면서 특별히 코로나 사태를 직접 이렇게 맞이하시고 그런 시대를 급작스럽게 우리가 다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코로나 이후에 좀 또 바뀐 상황이나 일선에서 좀 느끼는 바가 있으신가요? 네, 일단 코로나 블루라는 것은 코로나19와 또 우울증, 블루, 우울증이 합쳐진 신조어입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게 됐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우울감을 가지고 살아갔지만 이 우울감이 지속되어서 우울증으로 또는 어떤 정신적인 어려움으로 이렇게 계속 파급 효과를 일으키는 것이고요. 이것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어려움을 토로하고 또 상담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저희 생명의 전화도 작년 2월부터 12월까지 전화 상담 데이터를 보면 그 19년도와는 전혀 다르게 한 3배 정도 콜수가 증가한 것을 볼 수 있고요. 네, 이것은 저희뿐만 아니라 2020년 국민 정신건강 실태 조사에서도 보면 이 우울증 위험군이 작년 19년도에 비해서 2020년도에 거의 6배 가량 증가했고 또 자살 생각하는 그 요인도 한 3배 가량 증가한 것을 데이터로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많은 그런 변화가 있었고 또 이런 우울증이나 또 사회적인 현상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촉발이 된 그런 부분을 또 데이터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었는데 좀 조심스러운 그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안 그래도 우리나라가 뭐 뉴스나 이런 매체들을 통해서 제가 접하는 바로 따르면 자살률이 굉장히 높다고 OECD 국가 중에 뭐 1위라고 하는 그런 불명예도 갖고 있다고 이런 이야기 또 뉴스를 들을 때마다 정말 그 가슴이 아프고 안타까운 그러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또 어떻게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런 일들이 어떤 또 과정으로 또 어떠한 이유로 일어나게 되는지 우리가 잘은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 서 소장님이 이 사역을 해오시면서 어떠한 이 과정에 대해서 이 자살이라고 하는 게 좀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또 짚고 넘어가고 또 이야기를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자살이라는 단어를 이제 쉽게 접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주위에서나 쉽게 접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살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가지느냐? 자살이라고 하면 자살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겠구나. 모든 것이 끝나구나. 이런 인식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절대 자살은 모든 것의 종료가 아니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좀 염두하셔야 되고요. 남겨진 가족들 또 주변 사람들, 지인들에게는 영원한 어떤 고통을 남기게 되는 일이고 자살은 개인적인 선택이다라고 너의 문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쉬운데요. 절대 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의 문제이고 그 자살하는 사람들을 충분히 우리가 예방할 수 있고 관심을 가짐으로써 예방할 수 있고 또 사회의 어떤 이런 구조와 체계를 개선함으로써 충분히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에 함께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자살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고 또 좀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좀 퀴즈를 네. 갑자기요? 네, 사회자분에게 좀 내려고 하는데요. 네,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여러분도 같이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OX 문제입니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살에 대한 오해와 진실.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살은
아무 경고 없이 일어난다. 자살은 아무 경고 없이 일어난다. 네. X. 자살은 그거에 대한 좀 이야기를 아무래도 꺼내지 않을까. 네. 네, 잘 알고 계시네요. 맞아요. 자살하기 전에는 여러 가지 징후들이 말에서부터 행동으로부터 또 여러 가지 그런 삶을 정리하는 모습들 또 말을 하는 부분에서 암시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자살하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우리가 잘 숙지하고 있다면 네, 캐치해 볼 수 있는 문제죠. 어떻게 숙지해야 되나요? 그 방법들이 있습니다. 말과 행동 또 네, 감정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캐치할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기준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걸 그럼 교육을 좀 받으면 좋겠네요. 그런 부분. 저희가 이제 청소년들 자살 예방 교육을 나가는데요. 두 번째 2학기 때 수업 때 이 자살 예방 징후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교육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2부에서 저희가 또 자세히 좀 간략하게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간단히라도 다룰 예정이니까 또 좀 이따가 또 이야기를 한번 나누었으면 좋겠고